매일같이 변하는 우리 도시 스카이라인을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낡았던 동네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모습. 우리에겐 참 익숙한 풍경이죠. 저렇게 큰 변화 뒤에는요,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궁금증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직접 그 동네 주민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게 그냥 낡은 건물 부수고 새로 짓는 단순한 공사가 아니에요. 법에 따라서 모든 단계가 아주 촘촘하게 정해져 있는 굉장히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자, 그럼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든 정비 사업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어떤 길로 갈지 크게 보면 몇 가지 선택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본 게 바로 이 재개발과 재건축, 이 두 가지일 텐데요. 이게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출발점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재개발은 도로, 공원 같은 동네 전체의 기반시설, 즉 인프라가 낡았을 때 그걸 포함해서 지역 전체를 싹 뜯어고치는 거고요. 반면에 재건축은 인프라는 괜찮은데 건물만 너무 낡았네 할 때 그 건물 자체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 위험한지 따져보는 안전진단이 재건축에만 꼭 필요한 절차인 거죠. 더 쉽게 한번 비유를 들어볼까요? 재개발이 동네 길 전체를 다시 포장하고 가로등까지 새로 다는 말 그대로 동네 리모델링이라면요. 재건축은 그 길가에 있는 낡은 내 집만 허물고 새로 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표가 다르니까 당연히 시작 조건이나 과정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 어마어마한 사업 대체 누가 끌고 가는 걸까요? 주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조합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게 가장 흔하고요. 때로는 LH 같은 공공기관이 직접 나서기도 하고 아니면 민간 개발자를 지정해서 맡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대부분의 경우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그 땅과 집의 주인인 주민들이라는 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여정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모든 건 아주 거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게 바로 모든 정비 사업이 따라가야 하는 공식 로드맵입니다. 와, 보기만 해도 좀 복잡하죠? 괜찮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이 지도를 나침반 삼아서 각 단계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볼 거니까요. 우리 동네 재개발이 갑자기 자, 시작합니다 하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건 시에서 미리 세워두는 10년짜리 큰 그림, 바로 기본 계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계획이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이 동네는 정비가 좀 필요하겠는데 하고 후보 지역들을 미리 정해두는 거죠. 이 마스터 플랜이 그냥 시청 공무원 책상에서 뚝딱 하고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시에서 초안을 만들면 14일 동안 주민들에게 공개해서 의견을 받고요. 또 지방의회에서 최대 60일 동안 이게 정말 괜찮은 계획인지 꼼꼼하게 들여다봅니다. 이 모든 관문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공식적인 계획으로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도시 전체의 큰 그림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무대는 어디로 옮겨갈까요? 맞습니다. 바로 현장, 우리 동네로 옮겨갑니다. 드디어 주민들이 직접 움직일 시간이에요. 주민들이 제일 먼저 만드는 공식 조직이 바로 이 추진위원회인데요. 말 그대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일종의 준비팀, 스타터팀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게 바로 나중에 만들어질 공식적인 회사, 조합을 세우기 위한 아주 의미 있는 첫걸음입니다. 이 추진위원회가 하는 일이 정말 많고 중요한데요. 앞으로 사업의 헌법이 될 정관의 초안을 만들고요. 우리 이웃들을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사업에 동의해달라고 설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을 도와줄 전문가들을 미리 찾아보기도 하고 최종적으로 조합을 만들기 위한 창립총회를 준비하는 것까지 정말 모든 준비를 도맡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건 그냥 말로만 우리 같이 합시다 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바로 이런 공식, 동의서에 직접 도장을 찍어야만 법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모든 단계가 이렇게 서류와 동의로 차곡차곡 증명되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추진위원회의 피, 땀, 눈물이 모여서 드디어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 조합이 탄생합니다. 조합은 그냥 동네 사람들 모임이 아니에요. 구청의 인가를 받은 공식적인 법인, 즉 하나의 회사입니다.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돈을 빌리고 건설사를 뽑고 공사를 감독하는 모든 권한을 가진 실질적인 사령탑인 셈이죠. 추진위원회가 조합이 되려면요, 정말 넘기 힘든 허들을 하나 넘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소유주 4분의 3, 그러니까 무려 75%의 동의를 얻는 거예요. 이 엄청난 동의를 받아내야만 비로소 창립총회를 열 수가 있고 구청에 서류를 내서 우리 조합 만들어주세요 하고 인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팀도 꾸려졌겠다. 이제부턴 진짜 삽을 들기 위한 준비, 즉 계획을 현실로 만드는 단계에 들어섭니다. 조합이 만들어지고 나서 해야 할 가장 큰 일이 바로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좀 쉽게 말해서 우리 동네에 바로 이런 디자인의 아파트를 총 몇 세대 지을게요 하는 아주 구체적인 최종 설계도를 시에 제출하고 허락을 받는 과정이에요. 자, 이제 건축 계획까지 허가가 났어요. 그럼 이제 가장 예민하고 또 가장 중요한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관리 처분 계획인데요. 이건 한마디로 돈 계획이에요. 재산 계획이죠. 지금 내가 가진 낡은 집과 땅의 가치는 얼마로 쳐주고 사업이 끝났을 때 나는 어떤 새 아파트를 몇 평짜리로 받게 될지, 이걸 정하는 그야말로 사업의 재정적인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 질문에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뭘 받게 되는데 내 몫이 얼만데, 이 질문이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모든 관심이 여기에 쏠릴 수밖에 없고 때로는 가장 큰 갈등이 생기는 지점이기도 하죠. 이 관리 처분 계획까지 딱 승인이 나면요, 이제 사업은 정말 되돌릴 수 없는 마지막 길을 떠나게 됩니다. 기존 주민들이 정든 터를 떠나 이사를 가고 낡은 건물들이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드디어 새로운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기나긴 공사가 끝나고 시의 최종 승인까지 받으면 마침내 원래 주인들과 새로운 입주자들이 꿈에 그리던 새 집의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시에서 세우는 10년짜리 큰 그림에서 시작해서 주민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조합을 만들고 그 수많은 서류와 허가를 다 뚫고 마침내 새 아파트 한 채가 딱 세워지기까지. 이게 바로 대한민국 도시가 스스로를 바꿔나가는 정말 길고 치열한 여정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 모든 과정이 낡은 건물을 새 아파트로 바꾸는 건 분명한데 과연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의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더 단단해지는 걸까요? 어쩌면 이 질문이야말로 화려한 새 아파트 뒤에 남겨진 우리 모두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